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연면 시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시행하기 위한 연면 시비 연재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연면 시비 영상을 빠뜨리지 않고 숙지를 해 오셨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연면 시비의 중수 정도 이상은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정말로 고수가 되기 위한 진입 단계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연면 시비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전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연면 시비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인 연면 시비 약해 피해 상황과 또 그 조치 방법,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워지는 시기에 접어드는데요. 이 더워지는 시기부터 연면 시비를 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꼭 오늘 영상을 천천히 곱씹으면서 보약같이 들으셔서 드디어 고수의 길에 들어서는 첫 단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연면 시비의 약해와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물을 재배하다가 유독 식물의 일부의 잎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나 또 마치 물을 주지 않으면 나타나는 현상처럼 이런 잎들이 이렇게 시들어지는 현상이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대개 농가들께서는 이를 온도가 올라가는 고온 시기에 수분 부족 현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연면 시비의 약해를 크게 걱정을 하는 것 없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던 블루베리나 재배하는 작물이 갑자기 잎이 누렇게 또는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을 나타나게 되면 수분 부족의 문제보다는 연면 시비로 인한 약해의 피해라고 보는 것이 더 옳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는 교육생분들 중에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오전에 살충제나 살균제 등을 혼합해서 살포를 하거나 또는 영양제 등을 혼합해서 살포를 해 줬는데 오후에 갑자기 잎이 갈색으로 변해서 시들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수분 부족 관수를 해주지 않아서 또는 증발이 심해서 수분 부족 현상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연면 시비의 약해를 의심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방법으로 연면 시비를 이렇게 혼용의 원칙을 지켜서 연면 시비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유독 일어난 것으로 봐서 연면 시비의 약해가 아니고 수분 부족 내지는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동일한 농가에서 동일한 혼합 방법으로 그동안 혼합 연면 시비를 수없이 실시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왜 그분의 경우처럼 딱 한 번에서 그렇게 피해 증상이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그분의 말처럼 정말 연면 시비의 약해가 아니고 수분 부족이나 다른 원인이었을까요? 그 원인은 바로 날씨가 더워지는 시기에 계속해서 접어들고 그로 인해서 토양이 건조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온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온도가 고온기에 토양의 수분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정확히 모르셨던 그 농가분은 아무 이상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처방대로 계속해서 연면 시비를 실시를 하시다가 이번에 그와 같은 약해가 나자 당황하시고 그 원인을 찾지를 못한 것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최소한의 원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입니다. 정확한 원리를 모르면 동일한 행동이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어느 상황에 만나게 되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원인적인 이론을 몰랐기 때문에 원인과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봄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날이 심심치 않게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시설하우스 내부는 아무리 창을 열어두었다 하더라도 그 원도가 노지보다 훨씬 더 올라가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원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온이 25도 이상 올라가면 사람도 더위 때문에 그 체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체온 조절을 위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처럼 식물들도 더위에 이기기 위해서, 쉽게 말해 체온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잎에 있는, 전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잎, 기공, 쉽게 말해서 이런 잎들이 전체적으로 흡수한 수분을 매우 빠르게 땀을 흘리는 것처럼 증발을 시키는 증산작용을 완전히 활발하게 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이때 토양에 충분한 수분이 있으면 모를까, 수분이 없게 되면 식물은 또 수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잎에 있는 이 기공들을 전부 닫아버리게 됩니다. 즉, 위에 상층부에서는 더위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분 증발을 시키기 위해서, 땀을 흘리기 위해서 엄청난 수분 배출하고 있고, 또 하층부에서는 토양에 수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수분을 유지를 위해서 이 상층부의 잎에 기공을 또 닫게 되고, 이런 같은 날 두 가지, 수분 부족과 수분 유지란 수분을 또 증발시키는 이런 두 가지 양면적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비료 성분이나 또 방제약 등을 사용을 해서 연면 시비를 하게 되면은 이 표면에는 농도가 진한 약이 묻게 되고, 또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이에 있던 수분이 잎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잎의 수분이 빠짐으로 잎이 급격하게 말라버리는 약해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온기에는 연면 시비 전 꼭 토양에 충분한 수분 공급을 먼저 해준 후 다음에 연면 시비를 하면 이러한 약해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또 토양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던 기공도 많이 열려 있어 연면 시비 효과도 훨씬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는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연면 시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토양 수분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약해 피해 발생까지 방지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이러한 약해가 발생을 했다 하면 그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 우선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미 약해를 입은 이러한 잎들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빠지게 되니까 이때
해조 액비 등을 일주일에 약 한 2회 정도, 그러면 3, 4일에 한 번 정도씩이 되겠죠. 그때 연면 시비를 영양 보충을 해주시면 부진한 생육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고온기에 연면 시비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을 하고 시비를 해야 되고, 만약 수분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시면 해가 진 이후에 그때 저녁에 살포를 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온이 높은 이런 한낮에는 연면 시비를 금지하셔야 되고, 세 번째로 전시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 비료 등을 혼합을 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잎이 넓은 식물이나 또는 이런 블루베리처럼 새순이 난 경우, 그리고 육묘 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주의사항을 더욱 잘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도 보약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꼭 오늘 내용을 곱씹으셔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정말 연면 시비의 고수의 길에 접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연면 시비의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